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Q&A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들 많이 관심 있게 보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이 금요일 12월 27일이니까 내년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전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어떻게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네.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세법에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떤 법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네,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소득세법에 가보면 이제 이 사업자 등록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사업자 등록하면 부가세 내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래서 주택임대도 등록을 하면 이것도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부가세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네, 부가가치세법의 주택임대소득은 이제 면세라고 되어 있어서 네. 네, 저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만 이거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보통 개인 사업자분들 2번 신고하시잖아요. 이 신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1년에 한 번씩 매년 2월 10일에 하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식을 하나씩 볼까요? 네. 네. 이거 깨알 같은 서식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네. 힘들었죠?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제 인적사항이 있어요. 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겠죠? 네, 먼저 제일 위에는 상호가 있어요. 원래 사업자 하면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번. 네. 무슨 뭐가 있을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땡땡땡 임대 이게 제일 많죠. 보통 성함으로 하시잖아요. 네. 쌤 누나 임대 이렇게 네. 하시거나 아니면 그나마 공란이신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네. 되면은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이름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 이름으로 보통 가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부동산 임대도 마음대로 이름을 정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좋은 글자나 단어들 있으시면은 상호명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성명, 대표자, 본인의 이름을 쓰고요. 연락처 쓰시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팩스 번호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요. 네, 요 사업장 소재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사업장은 보통 사업을 하는 장소를 갖추고 있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이 임대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래도 생각해보면 임대사업이 일어나는 곳은 그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물건의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가 맞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소지를 여기 적으면 되는 건가요? 네, 원칙은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집이 뭐 2개, 3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물건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냐? 다 써야 되나? 아니면 그죠? 물건마다 해야 되나, 이거를? 그죠? 물건마다 번호를 해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저희 최근에 200채 있으신 분 만났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어 그건 있잖아요. 좀 심하네요. 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과거부터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면 상담 이런 사례를 보면 임대주택법상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그러면 구청에 등록하실 때 저희가 보통은 주소지에 등록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임대주택 여러 개 있으실 경우에 거주하시는 주소를 가지고 사업장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등록하신 경우에는 그거를 사업장 소재지로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찬가지 생각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도 본인의 사업장을 정한다면 사업장 정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진짜 임차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네. 사업장 쓰고 있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임차 안 하고 다른 공간에서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집 안에 한 공간을 이렇게 사업장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네. 특별히 구획되지 않더라도 여기가 사업장이야 내가 정하면 그것도 사업장이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물건별로가 되는데 그 사업장은 내가 정할 수도 있다. 그죠? 첫 번째 위에 있는 인적사항,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장 현황이에요.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업종을 어디에서 임대료는 얼마를 내고 하고 있는지를 적는 곳이잖아요. 업종은 부동산 임대가 네.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주 목적은 주택 임대가 되겠죠, 주 종목이. 네.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넣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네, 그래서 업종 코드를 쓰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주택 임대에 관련된 업종 코드가 크게 4가지가 있잖아요. 네. 701, 101, 음. 701, 102, 701, 103, 701, 104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2, 3, 4 중에서 1번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거. 네,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시가 9억 초과. 네, 9억은 초과하는 주택인 거고, 2번은 그 외에. 외 주택인 거고, 3번과 4번은 장기 임대 주택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한 호에만 해당되진 않고요. 5개 이상 임대하셨을 경우에 해당되는 장기 임대 주택이고, 기간은 5년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에부터 등록했던 이제 좀 집을 여러 채를 장기적으로 임대하던 사람들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701, 101이나 2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코드별로 차이점이 있나요? 아까 얘기한 당연한 차이가 있겠고, 네. 그리고 경비율 차이가 있죠. 아, 네. 가장 중요한. 네. 각각의 별로 경비율이 적용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고, 뭐 장기는 조금 더 많이 해주고, 뭐 고가는 조금 덜 해주고. 근데 네. 기준 경비율은 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어쨌든 그런 경비율이 조금 다르긴 하다라는 거네요. 다음으로 밑에 보니까 이제 사업장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 자가 면적, 타가 면적이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자가는 자기 직접 자기 거인 경우인 거고, 타가는 타인의 경우인데, 저희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부동산이니 자가 면적이고 거기에 면적을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사업장 구분 옆에 보시면 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 차임 이런 거 적는欄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으시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임대한 내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사업장이 누구로부터 임차한 내역이라면 그 내용을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임대하고 있는 내용을 적으시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는 자가니까 이게 사용이 없네요. 네. 네, 그 밑에는 이제 허가 등 사업 여부가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허가 여부인가요? 허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만 네. 옆에 등록 여부는 상관이 있죠. 네. 구청의 민간임대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등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옆에는 뭐 주류면허 같은 게 있고요. 밑에는 이제 개별 소비세 해당 없고. 해당 없고, 대부분은 해당 없고요. 뭐 간이사업자 이런 것도 안 하셔도 되고, 사업자 단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밖의 신청사항에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란이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주택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공동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공동사업자에 체크를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작성해야 되는 서식이 있어요. 네. 주택을 같이 갖고 있는 우리 공동사업자들의 현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면, 네, 저희가 아까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이미 상호명과 대표자를 적었잖아요. 이 대표자는 공동사업자일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지분이 있으신 여러분들 중에 대표를 하실 분의 성함을 넣는 거였거든요. 그분 내역을 그대로 우선 적으시면 되고, 그 밑에는 공동사업자 분들의 명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지분율이 어떻게 되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쌤 누나랑 쌤 언니가 같이 집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살에도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대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맨 윗칸에 있는 거에는 쌤 누나가 들어가는 거고, 밑에 공동사업자 명세에는 쌤 누나, 쌤 언니가 각각 들어가고 지분율을 넣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공동사업자의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새로운 서식을 또 하나 작성해야 되죠? 네,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19년 2월 12일 날 새롭게 만들어진 서식이에요. 임대주택 명세서라는 건데요. 이 약간 임대주택 명세서 보니까 무슨 사업자 등록할 때부터 신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찜찜하다기보다 이렇게 많이 애들이 알고 시작하나 싶긴 하더라고요. 네,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게 되는지를 리스트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네. 네, 마찬가지로 신청인에는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아직 없으니까 안 써도 되고요. 주소지, 그러니까 사업장 소재지까지 쓰고요. 그 밑에 이제 임대 명세를 쓰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신규 인지, 추가 인지, 삭제 인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쓰는 거죠. 네. 임대사업자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임대주택의 소재지가 어딘지를 네.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의 종류, 그러니까 단기 혹은 장기,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법으로 구청에 등록한 사항이 있는 사람만 단기, 장기를 쓰시고요. 등록 안 했으면 여기는 비워둡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형, 뭐 아파트인지, 자재인지, 자가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을 적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등록번호가 있어요. 이 등록번호는 그 구청에 등록한 그 등록번호. 네. 그렇게 적으시면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식을 좀 가름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네. 민간임대주택법상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이 명세에는 가름할 수가 있어요. 네, 따로 작성 안 하셔도 되는데 세무서에 갔는데 내 모르고가 안 갖고 왔네? 이럴 경우는 가서 사실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또 쓰시면 됩니다. 주소만 적으시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사실 내용상에 아주 큰 하자가 있지 않으면 뭐 등록하는데 큰 문제 없이 바로 등록증이 발부가 되거든요. 만약에 세무서 가서 직접 등록을 하신다면은 잠깐 기다리시면 거의 바로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서식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전히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거를 살펴보면 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일 많으신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사업자 등록은 뭐 20년부터 1월 달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19년 거는 해야 되는지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안내문 받으신 분들 보면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한 거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는 19년 사업소득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 요거 사업자 등록하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전혀 그 날짜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 사업자 등록은 이제 물론 20년부터 의무가 됐고 그 의무는 사업자 등록 미등록 가산세랑 관련된 게 상관이 있는 거지 그 앞에 19년 소득에 대해서는 원래 등록을 하던 안 하던 맞아요. 세금은 내는 대상이 맞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과세관청에서 어찌되었던 여러분들이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9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혹시나 2천만 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전세여서 납부세액이 없고 수익 금액이 전혀 없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자 등록은 20년 1월 21일까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소유입이 있으신 분들은 19년도 분에 대해서 신고는 언제죠?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까지 네. 신고하시는 게 나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하나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